오늘은 32차시 교과서 114쪽에서 117쪽에 해당하는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연학화 운동에 대해서 배웠죠. 오늘도 이제 그 내용이 이어져서 개념이 사용될 겁니다. 중력에 의한 지구 표면에서의 운동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공을 이제 물체를 가만히 떨어뜨렸다면 오늘은 이제 수평 방향으로 던집니다. 던지는데 당연히 이제 투수가 공을 던진다라고 했을 때 손하고 공이 닿아 있을 때는 수평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면 투수의 손을 떠난 공입니다.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 힘을 더 이상 주지 않고 이제 그 완전히 떠나버린, 그래서 자유롭게 놓아져 버린 공인데 이제 수평 방향으로 던져진 상태인 겁니다. 그런 물체의 운동을 한번 분석해 볼 건데, 근데 이 물체의 운동은 그 수평 방향하고 연집 방향이 전혀 다른 형태의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평 방향과 연집 방향으로 나누어 가지고 생각을 해 볼 겁니다. 그래서 편의상 수평 방향을 x축이라고 하기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연집 방향을 y축이라고 하기도 할 겁니다. 이때 y축은 아래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두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수평 방향과 연집 방향으로 나누어서 ma = f 뉴턴 제2법칙을 한번 써볼 건데요. ma까지는 그냥 마 쓰면 된다 그랬죠? 마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x축하고 y축하고 나눠서 생각할 거기 때문에 가속도의 경우에는 구분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max라고 쓰도록 할게요. 질량은 뭐 딱히 구분이 안 되죠. 뭐 x축 방향의 질량, y축 방향의 질량 없거든요. 근데 가속도는 방향이 있으니까 x축 방향의 가속도, y축 방향의 가속도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근데 공기장과 지표면에 공기장이 없는 지표면 근처에서의 운동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공기장 무시하고 높이에 따른 중력 차이 무시해서 무시무시한 상황이라 했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까지 저를 무시하면 무시무시한 상황이 되는 거고, 어쨌든 이제 공기장 무시하면 수평 방향으로는 작용하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0이죠. 철수 아니고요. 0이죠. 철수 아니고요. 힘이 0이니까 힘은 남자잖아요. 철수는 남자니까 힘이 0이면 0이 여자가 되는 거죠. 미안합니다. 구차하게 부연 설명을 해버렸네. 잠깐, 이게 대본을 여기 어느 타이밍에 어느 농담을 하는지 다 적혀 있거든요. 빠뜨리면 안 되니까. 눈을 부를 때고. 네, 그래서 요 보면은 결과적으로 보면 요 AX가 0이 됩니다. 그죠? 여기다 적도록 할게요. 수평 방향 가속도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속도가 0이라는 것은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한다라는 뜻이죠.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속도가 일정한 운동이라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걸 파란색으로 해야 예쁘겠네요. 참고로 일반적으로 등속이라는 말은요, 요 속이 속도가 아니고 속력입니다. 그래서 등속까지 얘기하면은 속력이 일정한 거고요. 근데 직선이니까 방향까지도 일정한 겁니다.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을 다른 말로 등속도 운동이라고도 합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가속도가 0이다, 속도가 일정하다, 등속도 운동을 한다,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다 같은 말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라고 하면요, 사실 수평으로 던져진 물체는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수평 방향은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자, 요거는 동일한 시간 간격으로 연속 사진을 찍은 건데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스크린을 놔두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평면하고 나란한 방향에 스크린을 놔두고 연직 방향으로 빛을 비추면 공의 그림자가 생기겠죠. 이때 이 공의 X축 방향으로 놓인 수평 방향으로 놓인 스크린에 맺혀지는 요 그림자의 운동이 결국에 수평 방향의 운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을 보면은 같은 시간 간격 동안 같은 거리를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 등속 직선 운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그 연직 방향의 스크린을 놔두고 그 수평면과 나란하게 빛을 비추면 요 연직 방향에 놓인 스크린에 공의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러면 이 그림자의 운동이 바로 연직 방향의 이 물체의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운동은 역시 ma 꼴 f로 분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연직 방향의 ma 꼴 f를 써보면 ma까지는 마 쓰면 되죠. 질량 m인 물체의 가속도 a인데 이때 이 가속도는 y축 방향의 가속도니까 may라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직 방향으로는 힘이 0이 아니죠. 예, 연직 방향으로는 예, 중력의 크기죠. 중력이 작용합니다. 따라서 이 결과 요 중력 가속도가 되죠. 얘가 가속도가 요게 연직 방향 가속도인데요. y축 방향 가속도죠. 요 가속도는 질량과 관계없는 상수인 g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자유낙하 운동하고 동일하죠. 그래서 수평으로 던지더라도 연직 방향만 놓고 보면 그냥 가만히 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수평으로 던졌기 때문에 연직 방향으로의 초기 속도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연직 방향으로는 가만히 놓은 것과 매한가지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의 움직임을 보면 자유낙하 운동하고 완전히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하는 물체의 특징은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죠. 일정하게가 핵심 단어라고 그랬죠. 네,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변화량이 같을 때 속도의 변화량도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다른 말로 등가속도, 가속도가 일정한 직선 운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이제 연직 방향으로는 가속도가 일정하다. 연직 방향으로는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한다. 연직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요 그림으로 가서 그래서 이 연직 방향의 그림자의 움직임을 보면 이게 동일 시간 간격으로 찍은 사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한다라는 것은 요 거리하고 요 거리 차이, 그리고 요 거리하고 요 거리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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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요 거리하고 요 거리 차이가 다 같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동일한 시간 동안에 간 거리니까 이 거리들은 단순한 거리가 아니라 속도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속도가 같은 시간이면 증가량이 똑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두 개의 축으로 나누었을 때 한 축 방향으로는 수평 방향이죠. 이 경우에는 등속도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한 축으로는 이 경우에는 연직 방향이죠.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할 때 이 두 물체의 위치를 뭐 x, y라고 두고 x,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해보잖아요. 그럼 놀랍게도 2차 함수가 나옵니다. y 꼴 x 제곱
형태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걸 우리는 포물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궤도는 이 물체가 움직이는 궤도는 포물선을 그리면서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배운 중학교 때 배우는 2차 방정식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보고 싶으면 물건을 아무 때나 던지면 됩니다. 이렇게 물건을 던지면 그 물건이 움직이는 궤도가 2차 함수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래쪽이 x, y축이고 이쪽이 x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볼록한 이 중에 일부가 되는 거예요. 이 중에 일부가. 그래서 이제 y가 x 제곱에 비례하는 이런 그래프가 되죠. 요걸 이제 포물선이라고 합니다. 자, 실제로 요 관계가 된다라는 것은 물리학 툴을 선택하면 한번 유도해 볼 수 있게 됩니다. 3학년 때. 그럴 생각은 없어 보이네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할 기본적인 내용은 다 끝났는데요. 이제 요거에 대해서 좀 확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물선 운동과 원 운동에 대해서 좀 얘기를 더 해볼까 하는데요. 자, 이번에는 수평 방향으로 공을 던집니다. 공을 던지는데 세 개의 공을 동시에 던집니다. 동시에 던지는데 이 세 개의 공을 속도를 전부 다 다르게 던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초록색 공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V로 던졌다라고 합시다. 수평 방향으로. 노란색 공은 EV. 옛날에 포켓몬고 할 때 많이 나왔었죠. EV. 그다음에 파란색 공은 3V. 이렇게 던졌다라고 합시다. 그럼 수평 방향으로의 속도는 달라요. 그죠? 다릅니다. 하지만 연직 방향만 놓고 보면 수평으로 던진 거니까 연직 방향의 속도는 전부 다 0이죠. 속도를 얘기한 겁니다. 속도는 전부 다 0이고 그리고 연직 방향에 지금 같은 위치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러면 연직 방향만 놓고 보면 이 딱 던지는 순간에 위치하고 속도가 같습니다. 그리고 가속도도 G로 같죠. 그러니까 연직 방향만 놓고 보면 매 순간 위치하고 속도가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세 물체는요. 지금 동일한 시간 간격으로 역시 사진을 찍은 건데요. 특정 순간에 높이, 그러니까 y 좌표는 항상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닥에도 동시에 도달하겠죠. 높이가 0이 되는 순간이 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닥에 동시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y축의 매 순간 위치와 속도가 같다는 거지 x축의 위치와 속도는 다 다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매 순간 위치와 속도가 같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연직 방향만 놓고 보면 매 순간 위치하고 속도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는 동시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연직 방향으로는 동일한 가속도, 중력 가속도죠. 동일한 가속도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므로 매 순간 높이가 같습니다. 그러므로 바닥에 도달하는 순간도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는 각각 속력이 다른 등속도 운동하니까 근데 낙하 시간은 또 같죠. 그러면 던진 속력이 빠를수록 그 속력에 비례해서 수평 도달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던진 순간의 시각을 0초라고 하고 여기 바닥에 도달하는 순간의 시각을 t초라고 하면 요 수평 도달 거리는 이제 이게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거든요. 그럼 초록색 공은 요만큼, 그러니까 VT만큼 가겠죠. 그다음에 노란색 공은 속도가 이거의 2배니까 2VT, 이 2배만큼 멀리 갈 겁니다. 그다음에 파란색 공은 쭉 해서 3VT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수평으로 이동한 거리의 비가 결국에 보면 속도의 비가 됩니다. 1대 2대 3이죠. 속도도 1대 2대 3이고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의 비도 1대 2대 3이 됩니다. 왜냐하면 총 운동하는 시간이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극단적으로 속도를 바꿔서 구슬 한 개는요. 속도를 0으로 가만히 놔 보면요. 이런 실험도 할 수 있죠. 공 하나는 가만히 놔두고요. 공 하나는 수평으로 던져요. 그럼 얘들도 바닥에 동시에 도달해야 되겠죠.
얘는 가만히 놓으나 수평으로 던지나 연직 방향만 놓고 보면 정지 상태에서 출발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동시에 가만히 놓은 물체와 수평으로 던진 물체가 바닥에 동시에 도달하는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 다다음 시간에 실험을 통해서 실제로 확인할 건데요. 미리 스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여주도록 할게요. 이건 슬로우 모션으로 찍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쇠구슬이 등장할 건데 이 두 개의 쇠구슬이 하나는 그냥 가만히 놓아지게 되고요. 하나는 수평 방향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동시에. 그럼 이 두 쇠구슬이 바닥에 동시에 도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때요? 바닥에 동시에 도달하죠? 여러분 이거 실제로 실험을 해볼 건데 실제 실험을 하면 속도는 이렇습니다. 예, 순식간에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하는 거는 슬로우 모션으로 비디오를 찍거나 아니면 소리로 감지하는 방법이 있어요. 소리로 이러면 동시에 떨어진 거고요. 이러면 동시에 안 떨어진 겁니다. 근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조에 따라서 어떤 조는 동시에 안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기도 해요. 그거는 왜 그렇게 되는지는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고 이제 나중에 실험 일지에 한번 적어보도록 하십시오. 그 실험 일지도 여러분 그 질문 노트와 함께 과세특 쓰는데 참고 자료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음에 실험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수평 방향 속도가 얼마든지 간에 수평으로 던져지거나 가만히 놓아지면 같은 높이면은 매 순간 높이와 같으니까 바닥에 동시에 도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원운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뉴턴의 사고 실험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자, 이 실험은 그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기도 하고 중요한 실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이 실험의 과정의 일부는 알고 있어요. 그 좀 유명한 일화잖아요. 뉴턴의 사과 들어봤죠? 그래서 그 뉴턴을 기리면서 만든 토스트인 아이작 토스트의 소스 비결이 사과이잖아요. 예, 그게 이제 뉴턴을 기려서 그런 거거든요. 예. 그 사과나무가 아직 그 살아 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과는 여담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깎아서 생으로 먹는 사과가 아니고 삶아 먹어야 되는 사과래요. 좀 특이하죠. 뭐 그런 사과도 있대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는 일화는 이거예요. 뉴턴이 이제 그 사과나무 밑에서 쉬고 있다가 사과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사과가 왜 떨어질까? 라고 질문을 한 걸로 알고 있죠. 그래서 생각하다가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기기 때문에 떨어진다. 뭐 이 정도까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전체 이야기의 일부일 뿐이고요. 풀 과정은 이렇습니다. 뉴턴의 핵심적인 질문은 이거예요. 자, 사과는 지구가 잡아당겨요.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떨어집니다. 근데 이 뒤에 질문이 핵심 질문이야, 사실은. 달은 왜 안 떨어질까? 이거예요. 이게 굉장한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뉴턴이 살던 시대는 기독교적 세계관이 지배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종교가 있었던 거죠. 신을 믿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상을 움직이는 법칙하고요. 그러니까 지상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게 사과, 대포알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상을 움직이는 법칙. 천상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는 게 해, 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법칙이 다르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사는 세계는 인간이 사는 세계고 하늘은 신들이 사는 세계니까 신들이 사는 세계와 우리가 사는 세계가 같은 법칙으로 움직일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뉴턴은 이 질문 자체가 그걸 깨버린 거예요. 그 사과하고 달을 동급으로 여긴 거죠. 야, 사과는 떨어지는데 달은 니는 뭔데 안 떨어져? 니가 뭔데?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달을 무시한 약간 이런 질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뉴턴이 머릿속으로 실험을 합니다. 머릿속으로 실험한 이유가 뭐냐하면 그 지표면에서의 운동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공기 저항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공기 저항이 없다라고 좀 생각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기 저항이 없다라고 했을 때 여기 아주 막강한 화력의 대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대포알을 쏩니다. 그러니까 지면에 수평인 방향으로 쏘는 거죠. 우리가 좀 전에 배운 거죠. 수평으로 쏘아진 대포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포물선을 그리면서 2차 함수를 그리면서 이렇게 떨어지겠죠. 근데 좀 더 빠르게 쏘면 더 멀리 날아가서 떨어질 겁니다. 좀 더 빠르게 쏘면 더 멀리 날아가서 이렇게 떨어지겠죠. 근데 이 대포알을 특정 속력으로 쏘게 되면 얘는 지구 중심을 향해 계속 떨어지고는 있지만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땅에는 닿지 않고 지구 주위를 원운동하는 이런 속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수학적으로. 그래서 이 속력으로 쏘기만 하면 이 대포알은 공기장이 없다면 영원히 지구 주위를 맴돌 것이다. 사실은 지구 주위를 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영원히 지구 중심을 향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트 방점을 찍습니다. 달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달도 사실은 지구로 영원히 떨어지고 있는 중이다. 단지 그 속력이 절묘해서 얘가 그 떨어지는 만큼 지구가 둥글어서 딱 그 공률하고 맞게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구를 향해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지구하고의 거리는 가까워지지 않는 이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이제 결론을 짓게 되죠. 미쳤죠? 예. 그래서 이 의의는 결국에 지상을 대표하는 사과 대포알, 지상의 법칙과 천상을 대표하는 달을 움직이는 법칙이 동일하다. 그래서 천상의 법칙과 지상의 법칙을 최초로 통합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ma=f라는 뉴턴 제2법칙과 그 다음에 질량을 가진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 이 두 가지로 달과 사과와 그 다음에 대포알을 똑같은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뉴턴은 신에게 어찌 보면 이제 카운터 펀치를 날리게 되는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정작 뉴턴 자신은 신을 믿었어요. 그래서 신학과 관련된 책을 저술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뉴턴을 또 다른 별명이 마지막 연금술사라고 하거든요. 뉴턴이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뉴턴의 운동 법칙 그리고 광학 이런 것들을 연구한 시간보다 연금술을 연구한 시간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이 아닌 물체를 금으로 바꾸는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그 핵물리학으로 가능합니다. 실제로 금이 아닌 물질을 금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그 굳이 왜 안 하느냐? 지금 금값도 비싼데 왜 안 하느냐? 그 금값이 아무리 올라도 그렇게 하는 과정이 금을 그냥 사는 것보다는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할 뿐입니다. 자, 이게 여담으로 이제 뉴턴의 사고 실험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그 루나틱이라는 말의 어원을 제가 얘기해 주면 루나가 달이라는 뜻이거든요. 루나틱이 미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왜 나왔냐면 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좀 달이 지구를 돌고 있는데 이게 왜 도냐면 지구가 달에 중력을 미치죠. 그리고 돌죠. 그래서 미치고 돌아버리겠네. 그래서 이제 루나틱이 그 달의 이런 뜻인데 이게 미친 약간 이런 뜻이에요. 미치고 돌아버리겠죠. 그래서 지구의 중력이 달이 미쳐서 달이 도는 걸 보고 미치고 돌아버리겠네 해서 그 루나틱 달의라는 말이 미친 이런 뜻이 되었다. 진짜입니다. 몰랐죠? 자, 이러면 그럼 등성원운동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 대본에 다 적혀 있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 등성원운동은 좀 특징이 있는데, 자, 여기 지구주위를 도는 인공위성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인공위성의 운동 방향은 원의 접선 방향이에요. 접선 방향. 근데 등속원운동에서 등속이라는 뜻은 속력이 일정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속력은 일정하지만 속도의 방향은 어때요? 원의 접선 방향이니까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등속원운동은 속도의 크기인 속력은 일정하지만
그래서 등속이긴 하지만 속도의 방향, 운동 방향이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얘는 등속도 운동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속도 운동이죠. 등속 원운동이지만 등속도 운동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력은 일정한데 운동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바뀌기 때문에 등속도 운동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보세요. 자, 인공위성에 작용하는 중력은 지구 중심을 향하는 방향이에요. 근데 지금 등속 원운동이기 때문에 원이라는 게 뭐예요? 원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지구하고 인공위성 사이 거리는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력의 크기가 항상 같아요. 거리가 같잖아요. 그리고 지구의 질량, 인공위성의 질량 안 바뀌니까. 그래서 중력의 크기가 같은데 중력의 크기가 같다라는 것은 그 F = ma니까 가속도의 크기도 일정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중력과 가속도의 방향은 어때요? 계속 바뀌죠. 이때는 아래를 향하지만 이때는 위를 향하잖아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특징이 신기하게도 가속도의 크기는 또 일정해요. 힘의 크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근데 가속도의 방향이 구심 방향으로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얘는 가속도의 크기는 일정하지만 또 등 가속도 운동은 아니에요. 헷갈리죠? 속도의 크기는 일정하지만 등속도 운동은 아니고 가속도의 크기는 일정하지만 가속도 운동도 등가속도 운동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둘 다 방향이 바뀝니다. 속도의 크기는 일정한데 속도의 방향이 바뀌고 가속도의 크기는 일정한데 가속도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원운동은 등속 원운동은 특이하게도 등속도 운동도 아니고 등가속도 운동도 아니지만 속력과 가속도의 크기는 일정한 하지만 방향이 계속 바뀌는 그런 약간 오묘한 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투파원 선수가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투파원을 돌린다고 했을 때는 이때는 CD 잡아당기는 장력이 이제 구심력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얘 이제 운동 방향을 계속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운동 방향을 바뀌는 운동의 특징은 뭐냐하면 요 중력 방향, 즉 그 힘의 방향하고 운동 방향, 속도의 방향이 매번 수직입니다. 이게 유지가 되면 속도의 방향만 바뀌는 운동이 가능합니다. 요게 이제 등속 원운동의 원리고요. 그래서 뉴턴이 이제 천상의 법칙과 지상의 법칙을 통합했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이제 아까 사고 실험에서 등장한 대포알이나 인공위성이나 달이나 똑같이 ma = 중력이라는 동일한 운동 법칙과 동일한 종류의 힘으로 이 운동을 설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턴이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한 거고요. 이제 뉴턴부터가 이제 진정한 어찌 보면 근대 과학의 시작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턴에 의해서 이제 기독교적 세계관이 굉장히 많이 무너지게 되고요.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종교의 힘이나 역할이 많이 축소되는. 그래서 그 과학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요 일이 바로 요 사고 실험에서부터 어찌 보면 출발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요 자유낙하 운동과 수평으로 던져진 물체의 운동 관련된 문제 풀어보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농구공의 가속도 실험을 통해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